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고래들 고래 울음이라는 거 하잖아요. 고래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면서 서로 소통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서로 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한낱 망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자,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사실 이거는 아까 봤던 심신이원론과 심신일원론 중에서 이원론 쪽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규정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편에서 사실은 몸이 더 중요한 것 아니야 라는 입장.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 이 몸, 어떤 생물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기반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입장, 몸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 중에서 특히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유전자를 주장하는 것이 요즘 생물학에서 또는 이 입장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많은 특성,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 생명체의 많은 특성들을 규정하죠. DNA 정보에 따라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키나 아니면 얼굴 형태나 아니면은 뭐 병이나 심지어는 어떤 행동 특성, 뭐 외향적 성격이나 내향적 성격 이런 것까지도 규정된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자, 결국 이 입장의 핵심은 이 유전자적 결정론의 핵심은 모든 생명체의 기초는 유전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의 모든 특징이나 기질은 물론 인간의 행위 방식, 심지어 성품까지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 제시문 봅시다. 제시문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 결정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유전자 결정론에 기반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 이론들을 발전시킨 학자 중에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생명체는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야. 근데 그 유전자의 명령이 뭐냐? 유전자들은 자기의 정보가 복제된 것을, 자기의 복제 정보를 널리 퍼뜨리려는 의도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이건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한 건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DNA가 널리 확산된 그런 존재들이 이 적자 생존을 하는 거죠. 자연 선택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널리 퍼뜨리려는 성질이 없는 그러한 종들은 그러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한 종들은 널리 퍼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킨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명체는 이렇게 DNA, 자기의 복제 정보를 확산하려는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야. 그러니까는 인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유전자란 도덕이나 윤리 지식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복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이기적인 존재, 유전자가 핵심이에요. 유전자가 주인이고 개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는 것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도 나오죠. 되게 유명한 말인데, 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도킨스에 의하면 긴 진화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개체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이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유전자라는 것이다. 자, 예전에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공부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되살려 보세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인간은 결국 몸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다. 그 중에서 특히 유전자에 의해서 규정된 존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적 정보는 흡사해요. 특히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적 동일성이 98.4%예요. 다른 부분이 1.6%밖에 안 됩니다. 만약 유전자 결정론의 근거에서 보면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침팬지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우리가 개들을 볼 때 왜 시베리안 허스키안하고 진돗개가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특성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진돗개와 시베리안 허스키안의 차이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자, 결국 인간의 정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들도 존재합니다. 몸을 중심으로, 생물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보는 입장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결국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유전자적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는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유전자다. 어떤 생물학적 기반이다. 타고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 지금 논제가 바뀌었어요.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서 인간의 행위 또는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고 이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지만은 행위를 결정하는 중심적인 요소,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본질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되는 지점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 요소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후천적 요소들, 환경, 사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사회적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회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는데 생물학적 요인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문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본성과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입장을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체험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영향을 주고 학습한 부분도 영향을 줍니다.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다 나타나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 입장만을 이제 맞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주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선생님 주장이 선생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데